정방향과 역방향 꼭 나누어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카드를 뽑을 때 방향이 정인지 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정방향은 이 뜻, 또 역방향은 반대의 뜻,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타로는 점점 더 어렵고 헷갈립니다. 이 방향 구분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항상 타로 리딩에서 이 정방향과 역방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카드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는 물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으로 안정되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그거를 쉽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동시에 고집이나 변화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너무 이제 권위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어때요? 이 방향과 관계없이 이미 이 카드 한 장의 스펙트럼 안에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역방향 해석은요, 타로 역사 전체에서 보편적인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떤 방향 구분은 18세기에서 20세기, 즉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어떤 방식인 거지, 본래 어떤 타로 전통에서 존재하던 어떤 불변의 규칙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 타로 전통에서는 이 방향보다는 카드의 어떤 상징이나 연계된 어떤 맥락, 이런 것들로 해석의 결을 구분하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해요. 거리를 둬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완드는 일이자 행동이죠. 그 수많은 일이자 행동이 주변에 다 꽂혀 있어요. 즉, 이 사람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친 거죠. 지친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할 거야. 즉,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시도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강한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많이 지쳤다, 지침의 강도가 심해졌다, 또는 경계심이 약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보시는데, 벌써 이렇게만 보더라도 지친 게 더 강해진 건지 경계심이 약화된 건지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죠.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이렇게 외우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함께 등장한 카드와의 어떤 연계 해석이나 스토리텔링보다는 이 카드의 어떤 내가 외운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이런 해석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담자의 고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맞는 거지? 이런 거를 맞추는 것에 점점 더 집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결과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카드는요, 함께 등장한 카드와의 연계된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내담자의 고민 상황이나 질문에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이해 방식, 이 구조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이 카드의 방향을 구분하지 말고 함께 등장한 카드와의 연계 스토리텔링, 그리고 내담자의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다른 카드들의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완드 6번인데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승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때요? 주변의 타인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 동행하는 상황에 과도하게 얽매이거나 그 결과로 인정 욕구, 과잉의 그 그림자가 드러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카드는 펜타클 4번인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안정적인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안정됐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이게 사라질까봐 통제욕이나 집착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면이 등장합니다. 자, 별 카드인데 강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 어떤 강렬한 어떤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즉, 희망과 어떤 치유되는 상황의 카드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아직은 막연한 기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은둔자 카드. 내면 성찰하고 점점 더 깊이가 깊어지고 그런 상황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고립되고
세상과 단절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의 방향 구분을 하지 않는 리딩의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카드 한 장 한 장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구분에 따라서 외워야 되는 그 정보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요. 핵심 상징, 핵심 그 상황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내담자의 상황과 심리를 더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의미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이분법적으로 외우게 되는 리딩은 실전에서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역의 의미를 일일이 암기하다가 오히려 이 전체적인 그림, 해석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로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한 가지 면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로 카드를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나누어서 외우는 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떤 면만 존재할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본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담자의 맥락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카드가 거꾸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해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에 양면적이고 중립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타로의 본질이고 우리가 리딩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진실인 거죠. 타로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